자, 수요일, 선거가 있어서 휴강을 해서 보강으로 동영상 대체합니다. 지난주에 수업 마무리 때 금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이 선거일인지 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업하면서 어, 기말고사 관련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관련된 기본적인 스케줄은 제가 사이버 캠퍼스 이미 공지를 해드렸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이번 주 학습할 내용은 병렬 컴퓨터 구조입니다. 학습 목표는 병렬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과 문제 해결책, 프로세서 유형, 배열 프로세서와 다중 프로세서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중 프로세서의 SMP, 누마, 클러스터 등을 이해한다. 자, 목차로는 병렬 처리 개념과 병렬 컴퓨터 분류, 배열 프로세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이 무엇인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여러 개 CPU를 가지고 이제 동시에 타스크를 처리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부하를 분산해서 처리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있는 거고, 단일 프로세서 어쨌든 CPU를 하나 쓰게 되면은 어쨌든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바틀렉이 연산으로 인해서나 제어로 인해서 생기는 부하가 단일 CPU에 집중되면서 아무래도 속도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VLSI 기술이나 기타 이제 병렬 프로그램을 위한 언어 개발, 그리고 컴파일러 또는 운영체제 등 다양한 컴퓨팅 시스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 개 쓰면은 이제 구조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프로세서 개수를 늘린 만큼 선형적으로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각각에 대한 어떤 오버헤드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분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병렬 처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타스크를 파티션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래뉼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병렬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케줄링 부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라는 이제 문제로 비결되는데 이제 이러한 타스크를 실제 이제 실행하는 순차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에 어떤 타스크를 할당할 건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NP 문제죠. 자, 정적 스케줄링 방식과 동적 스케줄링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실행 시에 이제 고정해서 특정 프로세서에 실행하게끔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실행되는 동안 변형이 되지 스케줄 변경이 되지 않는다. 자, 이에 반해서 동적 스케줄링은 프로그램이 런타임에서 이제 프로세서의 타스크가 동적으로 할당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동기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병렬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공유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각각 프로세서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의 값이 시간에 뭐라 해야 되나 시간에서 유동적으로 계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CPU 간에 동기화시키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첫 번째 버스 잠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기억 장치 공유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위에서 버스를 사용할 때 해당 어드레스 영역을 잠금을 함으로써 이제 데이터의 비동기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상태 표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표시를 해서 이제 다른 프로세스들이 해당 데이터를 접근할 때 해당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령 해당 상태가 어, 뭐 접근 가능하지 않는 상태다. 지금 현재 타 프로세스가 쓰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해당 플래그를 통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아, 이것들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병렬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의 형태를 좀 보면은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뭐 프로세서의 어떤 순차적으로 타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하나를 다른 기능으로 가진 여러 개의 서브 프로세서로 나누어서 이제 처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병렬 처리 컴퓨팅에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 구조를 이용을 해서 서브 프로세서끼리 중첩되면서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병렬성을 갖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병렬성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레이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일종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를 해주는 연상 장치를 여러 개의 이제 배열 형태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벡터나 행렬 같이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동일한 이제 프로세서가 동시에 처리하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독립적인 작업 공간에서 병렬적으로 타스크를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병렬 처리 아키텍처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서들은 기억 장치를 통해서 서로 상호 통신을 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 병렬 컴퓨터에서 제어 장치와 처리 장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어 장치는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령어를 인출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하고 제어 신호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의 제어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인출하고 그리고 명령어를 처리하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형태의 처리 장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명령어와 자, 데이터 오퍼랜더를 어, 그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 이제 명령어 스트링과 데이터 스트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령어,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하던 것에서 다중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명령어들의 집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혹은 데이터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스트링은 프로세서들이 처리하기 위한 명령어 순서로 나열된 코드의 명령 코드의 집합을 얘기하고 데이터는 데이터의 집합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플린의 분류학에서 이러한 이제 병렬 프로세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 네 가지 조합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듯이 단일 명령, 기존의 이제 단일 명령과 단일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단일 명령과 다중 데이터로 이루어진 형태, 다중 명령, 단일 데이터, 다중 명령, 다중 데이터. 자, 이런 형태의 네 가지 구조로 각각 이제 SISD, SIMD, MISD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SISD는 우리가 기존에 얘기하던 이제 그 일반적인 단일 어, 프로세서로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싱글 인스트럭션의 멀티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행렬이나 벡터 같은 형태로 이제 여러 개 다중 데이터를 묶어서 프로세서에 공급하면서 여러 어레이 프로세서들이 연산기들이 동시에 해당 어레이 데이터를 계산하는 이런 벡터 프로세서, 배열 프로세서들에 적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스트럭션이 하나고 데이터가 인스트럭션이 여러 개고 데이터가 하나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아주 좀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연산을 통해서 뭔가 다양한 결과를 동시에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될 때 좀 일반적이진 않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병렬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령도 여러 개고, 명령마다 각각 다른 데이터가 주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공유되는 형태와 그리고 각각 다른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과 데이터가 존재하는 완전히 분할되어 있는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이제 메모리가 공유돼서 우리가 지금 뭐 멀티코어와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이러한 형태에서 대칭형으로 프로세서들이 병렬 처리를 하는 SMP가 있고 그리고 그 불균일한 뭐 요렇게 하여튼 그리고 불균일하게 기억장치 액세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작할 수 있는 non-uniform memory access,
메모리 액세스 방식인 누마 방식이 존재를 한다. 근데 여기 뭐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 형태인데 이게 비대칭형도 있는데 굳이 누마를 해놓은 이유가 좀 잘 모르긴 하겠네. 그리고 이제 분산 기억 장치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자, 클러스터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다. 음, 각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ISD. 자, 하나의 명령과 데이터를 순차대로 처리하는 단일 프로세서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가 실행될 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명령어 파이프라인 슈퍼스칼라 구조를 이용을 해서 처리율을 좀 올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SIMD 자, 명령 스트림 하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벡터 프로세스, 배열 프로세서 같이. 가령 이제 벡터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런 식의 벡터 연산. 주로 이제 뭐 저기 GPU죠. GPU나 뭐 DSP 같은 데서 주로 이제 이 연산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더하기라고 하는 이제 이 연산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연산 더하기 자체는 이 벡터 사이즈만큼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하나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근데 우리가 애더라고 하는 ALU 연산기가 여러 개 있다. 그런 식으로 N개 있다라고 하면 한 클락에 동시에 더하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요 데이터가 한꺼번에 주어져야 되는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메모리에서 총 N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인스트럭션은 add 인스트럭션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ISD 이거 이제 좀 반대 개념인데 어, 인스트럭션이 이제 N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CPU에 각각 다른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는 한 가지만 들어오고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사용성이 이제 처음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CPU1에서 계산을 하고 출력을 그 다음에 또 계산을 한번 해주고 뭐 이런 거죠. 뭐 R1에 맨 처음에 뭐 R2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add 그죠? multiply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되는 걸 갖다가 이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자, MIMD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목적의 병렬 처리 구조입니다. 그죠? 전체 메모리에서 이제 여러 개의 명령들을 인출을 해서 각각 CPU에 넣게 되고, 그죠? 그리고 데이터도 이제 각각 가지고 와서 따로따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중에 이제 타이틀리 커플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결합됐다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요 메모리 앞에서 지금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 인스트럭션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연히 결과를 저장하게 되죠. 이런 형태는 이제 서로 CPU 간에 이런 CPU 간에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이틀리 커플 시스템이다. 자, 루즈리 커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클러스터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뭐 어시메트릭 아까 SMP라 그래 이제 그 시메트릭 멀티프로세서죠, 그죠? 음, 시메트릭한 거 말고도 어시메트릭한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 우리가 각각 독립적으로 클러스터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의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PC도 어떻게 보면 전체 그 분산 컴퓨팅, 인터넷이 분산 컴퓨팅이죠, 그죠?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분산 컴퓨팅 구조에서 볼 때 여러분들 PC도 이 루즐리 커플된 전체 인터넷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좀 그렇게 너무 광의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내부 연결 네트워크, 작게는 하나의 컴퓨터나 또는 렉으로 하나의 이제 껍데기를 하나 싸가지고 뭐 이런 형태의 클러스터도 뭐 루즐리 커플 시스템이다. 여기 이제 스위치를 쓰는 거죠. 또는 이제 뭐 AMP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PCB 메인보드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스위치, 물론 이제 그것도 버스를 이용을 하겠지만 내부에 우리가 아는 인피니넷 같은 이런 뭐 되게 광 케이블을 이용한 네트워크 말고 한 보드에 그냥 와이어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죠? 그래서 뭐 여기가 뭐 ECU 1번 쓰고 여기 ECU 2번 쓰고 여러분들 뭐 뭐지? 자율주행 차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쭉 들어가지고 이제 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루슬리 커플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배열 프로세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듯이 일단은 하나의 제어 장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게끔 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한 연산만 이제 수행을 한다. 자, 배열 프로세스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데이터 뭐, 음, 요거는 또 이제 음, 루즐리 커플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놨네요. 그죠? 뭐 또는 이제 뭐
상호 연결 네트워크로 이제 이 로컬 메모리를 연결해 놨는데, 요런 게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노마 같은 구조, 이제 이 로컬 메모리가 있고, 이제 또 뭐 여기 이제 L3 캐시 같이 이렇게 프로세서 간에 이제 로컬 캐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L1 캐시다, L2 캐시다, 뭐 여기 L3다. 뭐 이런 식으로서 또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각각의 처리 모듈, 뭐 우리가 노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처리 장치, 여기에 N개의 노드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분산 메모리를 이렇게 갖추고, 우리가 특정 인스트럭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어 로직이 각 여러 개의 CPU들을 갖다가 CPU들에 대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또 공급을 해서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가 이제 배열 프로세서다. 일종의 이제 배열 프로세서라고 하면은 뭐 꼭 이 앞에처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누마 구조라든가 뭐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배열 프로세서긴 한데, 또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풀로 이렇게 잡아놓은 형태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열 프로세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유 메모리를 이용됩니다.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공유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해놓은 형태도 있다. 그래서 음, 각각에 대한 프로세서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를 확대해서 봤을 때, 하나를 확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내용은 뭐 똑같이 기존에 보던 CPU 구조하고 다를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 프로세서, 우리가 멀티 프로세서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프로세서를 쓸 경우에 우리가 뭐좀 프로세서 음, 여기서 뭐, 음, 음. 멀티 프로세서에서는 좀 더 구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앞에서 봤던 단순한 어레이 프로세서의 배열 프로세서보다 이 운영 체제가 큰 역할을 해야 돼요. 뭐 형태가 이제 뭐 이제 주로 이제 SMP도 마찬가지고 뭐 AMP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SMP가 조금 더 이제 운영 체제의 역할이 더 크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AMP 어시메트릭 멀티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가 있고 이제 뒤쪽에 대칭형 대칭형 AMP 같은 경우에 마스터가 있고 이제 슬레이브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마스터 제어에 의해서 우리가 뭐 IO 컨트롤러 어? 같은 것들처럼 이렇게 동작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 범위에서 동작하는 것은 각각 슬레이브에 의해서 독립적인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운영 체제의 역할이 S&P보다는 다소 이제 좀 적을 수는 있다. 네, 그 S&P에서 이제 그 운영 체제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다중 인스트럭션을 다중 데이터를 스트림을 가지고 동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메모리 접근과 이제 타스크 실행에 있어서의 어떤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CPU만 자원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나 또는 입출력 자원을 계속 서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스케줄링이 중요하고 또 이제 어, 뭐,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동기화, 프로세스 간 동기화가 개런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뭐 뮤텍스라든가 뭐 이벤트 오더 드리븐 스케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체제가 해야 될 주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 밑에 동일하게 뭐 일관성 유지나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기화 문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제 다중 프로세스를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능을 올리기 위한 건데 병렬 처리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이제 잡다한 오버헤드 때문에 이제 신뢰도도 하락하고 이제 성능이 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 체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다중 프로세스들이 이제 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통신을 하죠. 이제 버스를 통해서 서로 통신하고 또 외부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CPU들이 버스를 접근하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버스 레이싱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이제 지연이 증가하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프로세서들이 독립적인 실행 공간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다중 프로세서의 기본적인 이제 골이고 이제 서로 상호 간의 디펜던시를 줄이는 거죠, 의존성을. 그리고 공유 자원을 댈 수 있으면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메인 메모리로 가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시스템 버스를 써야 하기 때문에 뭐 출력 장치를 쓰든 메모리를 쓰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내부 메모리를 늘려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여기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뭐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코어와 멀티코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부 이제 L2 캐시 뭐 돼 있죠. L1 캐시, L1 캐시, 음, 연산기, CPU, 제어기 뭐 이런 식으로 코어별로 이제 독립적인 공간을 컴퓨팅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메인 메모리 접근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또 다른 코어로 이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버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게 이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그래서 버스보다 이제 항상 버스보다 빠른 건 스위치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
우리가 사용하는 버스, 그러니까 공유 이 라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 그러한 데이터. 그래서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간섭을 지연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세스 제로가 모듈 1을 쓸 때, 아, 프로세스 제로 모듈 1을 쓸 때 이와 동시에 프로세스 1이 모듈 1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버스를 분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죠. 소위 말해서 버스 밴드위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스위칭 소자를 쓰고 또 이제 요걸 또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스위치들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굉장히 비싸죠. 그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통으로 다 때려가지고 하나의 스위치로 만드는 것보다 이제 하이라키컬한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뭐 멀티 스테이지 스위치 네트워크이다 해서 이제 스위치 범위가 이제 전체 요건데 요걸 갖다가 이제 그 분할을 하는 거죠. 디바이드 앤 컨커. 그죠? 이제 스위치 영역을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4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2의 n승부터 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앞에서 통으로 n개 쓰는 것보다 이제 로그 2로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 스위치 개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다. 네, 효율적이다. 그지만 이게 뭐 스위치 개수가 줄고 제어 신호가 줄으니까 뭐 아주 좋다고 얘기는 뭐 얼핏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주 막 무슨 이게 더 끝에 있듯이 여러 단계로 이제 이 메시지가 라우팅이죠, 그죠?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경로 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제어 신호가 1차원적이지 않고 2차원으로 나눠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해주시. 여기는 2차원 뭐 더 길어 쓸 수 있죠. 스테이지만큼 이제 그 신호 체계가 이제 차원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다중 프로세서 이제 뭐 연결 방식 앞에서 뭐 2차원, 3차원 뭐 얘기했는데 이제 3차원 구조로 가면은 이제 하이퍼 큐브가 되는 거죠. 하이퍼 큐브 이런 식으로 네, n 차원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어, 자, 앞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다중 프로세서에서 두 가지 형태, 하나가 이제 타이틀리 커플된, 하나는 루즈리 커플된 형태인데, 아, 공유 기억 장치 시스템 구조와 그리고 루즈리 커플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병렬 처리하는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CPU들이 하나의 메모리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유하는 겁니다. 메모리를 공유. 그래서 각각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그래서 별도의 이제 통신이 필요 없어요. 쉐어드 메모리로 공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실행 동안에 프로세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작업량을 OS에서 균등하게 할당을 해서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 근데 이제 뭐 조금 문제는 기억 장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뭐 n개다 그러면 n 대 1, 1인 구조잖아요.
아무래도 버스 경합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바틀렉이 되는 소위 말하면 분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기억 장소 분할되어 있으니까 클러스터와 같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그 컴퓨팅 환경, 이런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죠. 그 컴퓨팅 환경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경합은 감소한다. 그죠? 근데 일단은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연이 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다중 프로세서에는 일단은 어쨌든 그 동기화 문제가 있습니다. 동기 어느 시스템이나 루즐리나 타이틀리나 둘 다 어느 정도의 동기 문제가 있고요. 예, 이제 가령 어떤 CPU가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그 요건 이제 루즐리 시나리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각각 그 노드에서 이제 캐시가 있죠. 캐시가 이렇게 있고 이제 캐시가 있고 시스템 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접근을 하는데 이제 이쪽 CPU에서 이제 라이트 백을 한 거죠. 그죠? 썼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이 이쪽 캐시에도 있다는 겁니다. C2에도.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메모리 있는 것과 여기 캐시 있는 게 비동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동기화를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라이트 스루 라이트 백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 방식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근데 동기화에는 항상 그런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 라이트 스루라고 하는 건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계속 그 해당 공유되어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라이트백은 이제 해당 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중에 나중 쓰기를 해도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캐시 일관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봤더니 무슨 버스 잠금이라든가 플래깅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프트웨어 해결 방법 혹은 하드웨어 해결 방법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해결 방법이다 이러면은 이제 처음에 해당 어떤 데이터가 어, 공유되는 변수다라고 하면은 그 공유 변수는 아예 캐싱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이제 이게 그 공유 변수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캐시를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이 앞에서 같이 버스 감시기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이제 그 디렉토리 프로토콜 그건 제가 좀 잘 모르겠네요.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버스 감시기 같은 경우에 아까 같이 이제 버스 락을 하는 것 버스 락을 하거나 또는 스누핑을 통해 가지고 해당 특정 이제 공유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거를 감시하는 거. 쪽이 좀 디렉토리 프로토콜 자체는 한번 보면은 프로세서가 공유된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면 어, 다른 CPU가
그 해당 카피를 가지고 있는 다른 CPU에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캐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쓸모가 없다. 다시 패치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무효한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토콜이 요 디렉토리 프로토콜. 그래서 자 문제는 이제 그 계속 요 이제 그 메모리 업데이트에 따라 가지고 캐시와 이제 어떤 이 버스 중앙 그 뭐야 메모리 버스 제어를 하는 제어 기간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통신 오버헤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스눕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냥 계속 그 해당 특정 주소에 대해서 이제 스니핑을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 상에서는 이제 쓰기 무효, 아, 동시에 접근하려는 쓰기 무효, 그리고 쓰기 갱신. 아, 음, 음. 아, 자, 요거는 동일한 이제 그 어드레스에 동시에 쓰기 할 때 이제 하나만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아, 프로토콜이고 쓰기 갱신에 이제 해당 주소가 겹치지 않을 때 동시에 쓰기가 읽기는 상관없어요. 읽기는 동시에 쓰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음, 음. 그다음에 대칭형 다중 프로토콜, 프로세서 SMP에 대해서 보면,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SMP는 이제 여러 개 프로세서가 어, 동등한 시메트릭한 로우를 가지고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SMP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어, 요런 하여튼 S&P 1년에 하나의 예를 15-16에 그려놓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버스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마 얘기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 기억 장치는 모든 프로세서가 접근하는데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 구조상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운영체제가 여러 그 하나의 통합이죠. 통합 OS가 이제 입출력 장치 및 프로세스 관리를 한다. 그 얘기를 나타내고요. 장점은 이제 그 작업 병렬로 해서 처리가 아, 용이하고 성능이 좋고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고장나도 다른 프로세스에서 대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프로세서를 계속 늘려서 확장 가능하고 프로세스 수에 따라서 다양한 넘어갑시다. 자, 상호 이제 S&P에서 네트워크는 타임쉐어 시그널 버스를 사용한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단일 프로세스 시스템과 동일하게
세 개의 버스가 있고, 그리고 시분할을 해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자기한테 할당된 타임슬롯을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신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종의 보면 CPU 자체가 뭐 하나의 이제 그 클라이언트라고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서버가 이제 메모리도 있고 제어기죠. 그리고 또 뭐 여기에 뭐 다른 IO 리소스도 있고 뭐 쓸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놔둬줘, 놔둬줘, 놔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갖다가 연결 시스템 버스죠. 네, 요거를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 스케줄링 하는 것은 시간상 힘들죠. 시간상. 물론 이거 뭐 주파수 대역을 나눠 가지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통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어, NOC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시분할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간단하다. 그죠? 시그널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시간을 갖다가 텀텀으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이 뭐, 라운드 로빈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죠? 요 슬롯에는 C1, C2, C3, 뭐, 이런 식으로. 다시 C1, C2, C3, 이런 식으로. 시간에서 나눠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렇게 돼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요런, 모드죠. 하나의 노드별로 L1, L2 캐시. 멀티코어입니다. 멀티코어. 지금 여러분들 쓰는 멀티코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있고, 메모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시분할, 단순하다, 좋다. 그리고 이제 버스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성능이 결정되는 버스 밴드위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늘려야 되면 자원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버스 밴드위스를. 자, 다중 포트 기억 장치. 이거는 이제 버스 안 쓰고 택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포트를 어, 열어가지고 데signated 포트로 이렇게 각자 이제 원하는 포트를 뚫어가지고 쓰는. 소위 말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경로는 나만 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최고죠. 독립적인 택시, 버스는 택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이렇게 되려면 이제 장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모든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돼야 되고 이 소위 말해서 제약되어 있는 하드웨어의 칩셋상에 이제 포트를 무한정으로 이거를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 결국은 이제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택시와 버스는 버스 싸다. 그죠? 느리다. 포트 비싸다. 빠르다. 택시는. 그죠? 그래서 뭐 각각의 장단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두 개를 적절히 이제 믹스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자, SMP 뭐 CPU 뭐의 뭐 역할을 쭉 써놨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마 얘기입니다. Non Uniform Memory Access. 어, 기본적으로 S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메모리 접근 시간이 유니폼한 공이래요. 그래서 우마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우마죠. 우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아, 이런 형태로 우리가 노드를 이렇게 쭉 나누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인 메모리를 접근하고 또 이제 여기서는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여기로 접근하는데 또는 요리로 접근하는데 내부 네트워크에서 시간상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 이쪽 이쪽에는 그나마 이제 좀 덜한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분명히 그 접근하는데 딜레이가 훨씬 크죠. 딱 봐도. 그래서 이제 그 이 넌 유니폼하지 않다. 메모리 액세스가. 그러니까 넌 유니폼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노마가 생긴 기본적인 이유는 메모리가 하나만 이렇게 떼놨을 때는 이제 크게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프로세스 개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령 SMP에서는 이제 뭐 버스 병목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병목 현상을 줄이려면은 메모리를 늘려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면서 이제 프로세스를 늘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여기 각각 노드별로 다른 프로세스가 뭐 로컬 캐시에 들어갈 일은 없지만 이제 뭐 L3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멀티코어라고 치면 이제 여기 메모리가 이제 L3로 대동 통합 단결해가지고 이제 여기 L3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렇게 접근할 때는 자기 쪽에 있는 S3하고 그러니까 이 내부 네트워크를 거쳐서 가는 S3하고는 접근하는데 시간상 그 시간 지연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뭐 그런 보드에 등장한 프로세스의 버스 병목 현상으로 프로세스가 제한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아, 기억 장치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다수의 프로세스 노드들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일관성 문제가 커지죠. 캐시 일관성 문제가. 그래서 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런 내용.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음, 다음 시간에